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구 대명동에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될 당시 피해 금액은 88억 원, 집계된 피해자만 104명인데 이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정 최고 형량이 나오지 않은 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A씨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 주택 12채로 임대업을 벌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고 집계된 피해자만 104명, 피해 금액은 88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보증금 8,400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단독 11부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대다수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발생 원인을 다가구 주택의 시세로 돌리는 점 등을 보면 진정하게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 드는 점도 종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주택담보가치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때 이루어진 계약은 무죄로 판단해 피해 규모는 87명에 7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중형이 선고된 게 다행이라면서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피해자분은 평생 걸고 갔던 돈이고 한데 최고 형량을 저도보다 두고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저희는 피해를 받고 있고 돈 한 푼 못 받고 이런 상태로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많이 생각해요. 저희는 지금 20년, 30년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이렇게 모았던 돈 그리고 대출받은 돈 그리고 또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대출을 또 받아야 하고요. 20년, 30년도 부족하거든요. 저희는 빚만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13년 말도 안 되죠. 대구 전세 사기 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징역 13년형이 나온 건 다소 아쉽지만 피해자들의 경제적 타격과 사라진 일상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항소심 등을 통해서도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징역 5년을 선고한 북구 신탁 전세 사기 1심 판결에 이어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중 두 번째 판결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는 정부가 인정한 것만 총 506건, 금액으로는 500억 원이 넘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경기도가 긴장감이 고조되는 북부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즉각 처벌할 예정입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북한과 접하고 있는 파주, 연천, 김포 지역을 재난안전관리법상의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합니다. 위험지역 3개 시군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배치하고 전단 살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설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고양 포천 등 다른 접경 지역도 위험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고 출입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행 사법경찰 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 입건에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은 위험구역에서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택배나 배달, 대리운전 등을 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도담도담이 부산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인근 공터. 30제곱미터 규모의 컨테이너 시설이 보입니다. 지난 8일 들어선 이 시설은 도담도담이란 이름의 이동 노동자 쉼터입니다. 이동 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는 부산의 서명과 사상, 해운대 등 3곳이 있는데 간이 쉼터가 만들어진 건 이곳이 처음입니다. 내부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의자 등이 있고 휴대전화 충전은 물론 무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택배기사나 보험 설계사 등 지원센터에 등록한 노동자만 가능합니다. 저기 이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요. 아, 그러면 이용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네, 한번 궁금하긴 하던데. 뭐 휴대폰 충전할 때도 있고 뭐 여기 생수도 있을걸요. 네네네. 네, 그런 거 먹고 이동자 이용하긴 편하죠. 이 쉼터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시는 이용 편의를 위해 당분간 현장 근무자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무자는 보이지 않고 이용하는 시민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만약 불이 꺼져 있으면 또 불이 꺼져 있다고 또 안 하신다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날씨 그거야. 저희 원래 뭐 보면은 지나가시는 분들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10월 8일날 개소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이런데 여기 한다는 걸 좀 알려드릴 필요도 있고 이래서. 지난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이용한 노동자는 5만 8천여 명. 센터를 이용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이 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밤늦은 시각인 만큼 무인으로 운영되는 쉼터의 안전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은 반월당 내거리 방향 쪽 동편에만 출입구가 4곳 개설돼 있는데요. 서편에도 출입구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내년 초에 신설 공사를 착공할 방침이었지만 계획은 1년 정도 더 미뤄졌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반월당 내거리 방향 쪽에만 출입구 4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류 내거리 방향인 서편에는 출입구가 한 곳도 없습니다. 서구 내당동과 달서구 두류동 주민들은 지난 2005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20년째 반고개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을 하더라도 한 곳은 200m, 한 곳은 100m 이상 걸어야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 바쁜 사람 또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짱도 있으니까 일부러 걸어가야 되니까 나만 안 먹고 도시에는 연세 많은 어르신도 활동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 이제 다리 아픈 집까지 올라가면 한참 그래 이거 올라가고 누워있는데 또 저 밑에 또 에서까지 달라가면 또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돼요. 죽전역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당시 동편 출입구만 있었지만 주민들의 요청으로 2년 전 서편 출구를 신설했습니다. 만촌역 역시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출입구 통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6년 서구 내당동과 달서구 두류동 주민 760명은 서편 출입구 신설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대구시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1월에 서편 출입구를 만드는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 계획은 1년 정도 더 미뤄졌습니다. 반고개역 인근에 있는 우리 대구 대표 먹거리인 무침의 골목 활성화라든지 인권 상권이 또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게 또 이제 우리 서구는 노인 인구가 또 많고 하기 때문에 버스 승하차 시
이제 이동 거리가 있어요. 이동 거리를 최대한 좀 줄일 수도 있고 지금 시기로 갔을 때는 좀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조속히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서구 지역 수건 사업인 서편 출입구 신설 공사. 계획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한동안 더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제2회 달성군 영유아 대축제가 사문진 야외공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기구를 접할 수 있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2회 달성군 영유아 대축제가 지난 14일 개막했습니다. 사전 신청을 마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이 행사장인 사문진 야외공연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 똑같은 비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줄을 맞춰 입장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축제의 현장은 놀이동산. 만 3세, 4세 아이들의 감성과 체구에 맞춘 놀이기구 10여 종이 운영 중입니다. 놀이기구에 몸을 실은 아이들의 입에서 환호 섞인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그보다 동생인 만 2세 아이들은 볼풀장과 블록 체험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동전을 넣고 놀이기구를 타면서 형 누나들 사이에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또 전국에 어딘가에도 없을 만한 또 견주어도 손색되지 않을 만큼의 큰 비주얼의 놀이터를 구경하게 돼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하나하나 아이들을 위한 영하면 영하, 유아면 유아에 맞는 놀이기구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체험 부스존에 있는 동물 체험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동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기 키보다 더 큰 당나귀에게 먹이를 줄 수 있고 잠자고 있는 도마뱀의 등을 쓰다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오리와 토끼 앞에서는 눈을 떼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에어 바운스존은 오락가락 내리는 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대축제 기간 날씨에 따라 에어 바운스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유아 학부모님이시라면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주말에 무료로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시고 설암연공역 8번 출구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까는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이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2회 달성군 영유아 대축제는 주중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단체 관람만 허용하는 대신 오는 주말 이틀 동안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도 시설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칠곡에선 반려동물이 주인공인 칠곡 펫스티벌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반려인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현장을 전복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회자의 구령이 끝나자마자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뛰어나갑니다. 결승점에선 순위와 상관없이 간식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좋죠. 간만에 나와갖고 평소에 직장 다니고 전쟁 늦게 오니까 산책도 잘 못 시켰는데 오래간만에 와서 오늘 하루 좀 신나게 놀 거예요. 장애물을 통과하는 어질리티와 미용, 행동 교정 체험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축제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으로 칠곡에서 열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축제가 있는 걸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반려인분들하고 비반려인분들이 함께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내뿜을 수 있게 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중앙 무대는 런웨이로 변했습니다. 같은 색으로 선글라스와 모자, 신발까지 맞춘 반려견과 반려인. 오랜 시간 합을 맞춘 듯 패션쇼를 즐기는 얼굴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강아지랑 이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좀 좋아하니까 데리고 나오기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 칠곡군과 칠곡군 반려동물협회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알리는 행사로 이번 축제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BTV 뉴스 보도 이후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충남 천안은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도시 중 한 곳인데요. 이렇다 보니 농촌에 대한 관심과 예산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BTV 뉴스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농촌의 각종 현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천안 성안읍의 한 블루베리 농가. 나무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안락하늘소라는 곤충의 유충 때문인데 일부 농가는 나무 절반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모습과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전한 건 BTV 뉴스였습니다. 요즘 천안 성안 지역 블루베리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안락하늘소라는 해충 탓에 심한 곳은 나무 절반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약 10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는 곧 예산 편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안시는 포획 트랩 지원 등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그 BTV에서 가장 먼저 와가지고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농업정책과라든가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농가에다가 그 트랩을 설치해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농가에서 엄청 고마워했고. 천안은 인구 70만을 목전에 둔 충남의 수부도시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기업 유치와 도시 개발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도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농촌에 대한 관심과 예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폭등될 때, 서민 물가, 밥상 물가에 좀 걱정을 끼칠 때, 그럴 때는 매스컴에서 약간 관심을 가지니까 정치인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정치권은 농업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 도시이기도 합니다. BTV 뉴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필요성과 불법 체류자 단속에 따른 인력 부족, 농촌 빈집 문제, 지역 특산물인 배농지 감소 등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제 개인 SNS에 그 심각성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 오셔가지고 취재 나오시는 걸 보고서 진짜 농민 입장에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해도 웬만한 그 언론사에서 짤막한 기사 한 줄을 안 내보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BTV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농업 소식, 또 농민들 소식, 또 하나하나 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세세하게 많이 내보내는 걸 좀 봤거든요. BTV 뉴스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에게 힘이 되는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경선으로 이름이 결정된 대구권 광역철도가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의 관심사였던 가칭 원대역의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칭 원대역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앞으로 대구시와의 협약 체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원대역 건설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설 비용은 전액 대구시가 부담하며 착공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남구는 골목 외식 상권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앞산 먹거리 골목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에선 앞산 맛둘레길, 앞산 카페거리, 안지랑 곱창 골목 등 앞산 3대 먹거리 골목의 외식업소 이용 후 영수증 리뷰를 등록하고 음식 사진을 첨부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대구 남구 맛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며 성적 우수자 등 총 56명을 모집합니다. 지원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발자에게는 다음 달 중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구시는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 씨가 선친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재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000여 명에게 1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달성군이 지난 6월부터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총 89명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공한지 임시주차장은 토지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유휴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달성군은 2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토지 소유자들에게 법에 따라 임대기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유가읍 테크노초등학교 주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도 임차해 주차장 73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달서구 송현2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가 송현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학교 담장의 벽화를 그려 마을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실시된 이번 활동에는 자원봉사자와 학생,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빛바랜 담장을 아름다운 벽화로 변화시켰습니다. 28 기념학생 도서관에서는 지속 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 독서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 및 저자 소정 강연, 추천도서 전시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가족과 함께 나누며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학병원을 운영하는 곽병학 병원장은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며 247호 아웃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곽 병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카드로만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를 40개 노선 583대로 늘립니다. 이는 현금 승객 비율이 1.1%에 불과해 운행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